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CBS의 유동규 인터뷰에 대해 대장동 최고의 전문기자인 봉지욱 기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CBS에 등장했다. 그런데 CBS 기자가 유동규 팬클럽 회원 같다. 질문도 답변도 뒤죽박죽이다. 뉴스타파가 지난 1월 14일에 공개한 정영학 녹취록을 읽어봤는지 의문이다. 이 인터뷰를 비판하자면 끝이 없는데 하나만 예를 들까 한다. 유동규는 기자에게 2021년 2월부터는 김만배를 만난 적도 연락한 적도 없다고 한다. 그런데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5억 원을 건넨 시점은 2021년 1월 31일이다. 거금 5억 원을 받은 다음 날부터 인연을 끊었단 얘기인가? 이런 사실은 녹취록에도 나온다. 인터뷰에서 유동규는 대장동 지분 24.5%가 얼마인지 모른다. 428억 원이 어떻게 산출된 금액인지 정확히 모르는 것이다. 정영학 녹취록에는 정영학이 자필로 적은 계산식이 나온다. 대장동 사건에서 정영학 녹취록을 뛰어넘는 강력한 물증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유동규가 2013년에 받은 뇌물 3억 5,200만 원을 증명하는 것도 정영학 녹취록이다. 뻔한 대처법도 눈에 띈다. 유동규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나오면 재판이 진행 중 혹은 나중에 밝힐 것이라며 얼버무린다. 이럴 거면 인터뷰를 왜 하는 것인가? 그래서 말입니다. 유동규 본부장님, 제대로 된 인터뷰를 하십시다. 언제든 서울 충무로에 있는 뉴스타파로 오십시오. 1층에 커피 맛 좋은 카페도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미 지난 법정에서 유동규 진술에 검찰 공소장대로 돈박스를 품에 넣는 시연을 했더니 불룩 튀어나와 방청객들조차도 박장대소를 했다는 거지요. 이미 돈박스는 개콘을 뛰어넘는 수준이 됐다 이겁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 수준이다 이거지요. 고광원 언론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특수통 검사와 민한 수사관 등 연인원 32,880명을 투입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온 윤석열 검찰이 뇌물이나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입증에 필요한 직접 증거, 즉 이재명이 받았다는 검은 돈의 출발지와 도착지를 단 하나도 밝혀내지 못했다. 육하 원칙에 딱 떨어져 꼼짝달싹 못할 혐의 입증을 찾아볼 수 없다. 불법인 형량거래, 프리바기닝에 동원된 죄수들의 비여로 공소장의 문장이 이어지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수사 결과다. 그러고도 대한민국 지자체 중 아무도 시도하지 못한 창의적 행정으로 자치단체의 살림을 늘려 시민에게 봉사하고 스포츠팀을 육성시킨 정책 추진 과정 따위를 문제 삼아 기소했다. 이런 식이라면 일 좀 하는 지자체장들과 공무원들, 회사임원들, 대학 총장들과 보직 교수들까지 모두 걸면 걸리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천하의 특수통 검사들이 무려 329회의 압색과 연인원 수백 명을 소환해 조사하고 계좌 추적을 했으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 역설적으로 공소장이 무혐의를 위한 변론문 같다는 착각도 들 정도다. 공개된 검찰의 기소대로라면 해석 여하에 따라 이재명과 그의 지지자들의 주장대로 되레 이재명이야말로 창조적인 업무 추진과 남다른 업적을 낸 공복으로 불러도 흠결이 없어 보인다.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는 첨부한 사진처럼 서로 독립적이되 균형 감각이 살아있어야 하고 비례성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 검찰은 이 원칙에 너무도 크게 벗어난 수사를 해왔다. 나처럼 별 볼 일 없는 일개 시민의 눈에도 이번 수사는 검찰이 자신의 존재 근거마저 파내버린 케오패다. 윤석열 검찰과 윤석열 검찰 잡는 검찰로 갈라져 희한항대한 칼질을 해야 할 날이 성큼 다가오는 느낌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고일석 기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성남FC 후원기업 뇌물공여 기소하고 횡령 배임은 뺀 검찰.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하면서 성남FC에 광고비를 지급했던 두산건설과 네이버 관계자들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주장이 맞다면 이들 기업의 뇌물공여 행위에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 횡령과 배임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재명 대표 기소를 노려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죄목에 대해 해당 기업을 회유하거나 압박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조상호 변호사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대기업만 뺀 검찰의 앞뒤 안 맞는 꼼수 기소 부끄럽지 않습니까? 대장동 관련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배임,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위례 주택사업에 대한 부패 방지법 위반 및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입니다. 위례 주택사업에선
특정 금전 신탁으로 이득을 취득했다며 특정 금전 신탁 A의 주인 남욱 등은 기소하면서 함께 이득을 취득한 특정 금전 신탁 BCD 주인 호방건설은 기소해서 빼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호방건설 이득액을 포함시켜 기소했습니다. 실소가 납니다. 성남FC 사건은 더 가관입니다.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유래가 집행한 광고비를 뇌물로 둔갑시키면서 정작 회사 돈으로 뇌물을 지급한 위 대기업들은 회사 돈으로 뇌물을 줄 때 짝처럼 따라오는 횡령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돈으로 광고비를 가장해서 뇌물을 줬는데 그 뇌물을 마련한 횡령은 기소해서 빼준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을 지급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뿐만 아니라 뇌물로 준 돈에 대해 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결국 처벌된 것과 같은 이치인데 말입니다. 뇌물공여는 뇌물수수와 달리 액수와 무관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가벼운 범죄이나 횡령은 액수가 5억 원을 넘어가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이 되고 50억을 넘어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시무시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양형 기준상으로도 50억 횡령이면 최소 4년을 선고해야 합니다. 공소시효도 뇌물공여는 7년이지만 50억 횡령은 15년입니다. 검찰은 기업들과 거래를 한 것입니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은 빼줄 테니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사정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뇌물을 회사 돈으로 지급하면서 그 뇌물을 회사 돈으로 마련한 기업인들의 횡령은 기소조차 안 한 것입니까? 마치 살인교사를 하면서 킬러에게 인건비를 가장해 회사 돈으로 지급하고도 인건비 지급은 문제없다는 꼴입니다. 혹시 대기업들이 대형 로펌으로 방어하면서 결국 이 엉성한 기소는 무죄로 결론 날까 두려워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덩달아 쉽게 무죄 날까 겁나서 횡령은 기소해서 빼준 겁니까? 기업들과 거래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끌어내고 그 대가로 대기업은 기소를 면해주는 추악한 검찰권의 뒷거래가 아닌가요? 검찰의 앞뒤 안 맞는 고무줄 기소, 법 왜곡은 결국 법정과 역사에서 단죄될 것입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술 생산과 반대로 진술 삭제입니다.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무차별적인 공무상 기밀 누설을 일삼던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재판이 본격화되자 대장동 사건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급기야 김용전 부회장의 불리한 진술만 가지고 짜맞추기 조작 수사를 벌였다는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지난 21일 김용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유동규의 동업자였던 정민용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정민용은 김용전 부원장이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찾아온 걸 봤다면서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유동규의 주장을 뒷받침해온 인물입니다. 하지만 정작 재판에서 정민용은 김용전 부원장이 돈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이 사무실 나갈 때 어느 정도까지 받느냐는 질문에 대해 정민용은 블라인드에 가려 허리 아래까지 보이는 상황이라고 했고 그 상황에서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가는 것은 못 보았다고 명백히 진술한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정민용이 검찰 조사에서 이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검찰 조사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었던 것입니다. 변호인의 거듭된 질문에 정민용은 검찰에서도 돈이 든 쇼핑백을 가지고 간 것은 못 봤다는 말은 분명히 했다고 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그런 내용은 아무리 찾아도 검찰 조사에는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재판장도 의아했던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검찰 조서에 증인이 저 질문에 대해 김용이 돈 받으러 온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어서 유심히 지켜봤고 사무실 나가는 모습까지 지켜봤다는 게 한 문장 답변으로 되어 있다. 답변의 뉘앙스가 들어오는 것도 보고 나가는 것도 정확히 봤다. 나갈 때 돈을 숨겨서 볼록하게 가져간 걸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깔린 느낌이다. 그러면서 재판장은 그 같은 모습을 본 게 없다는 것인가? 라고 물었고 정민용은 블라인드 쳐져서 상반신을 못 봤다고 검찰에 말씀드렸다 라고 답했습니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부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영권 제4차장 검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반부패 수사일부 어미준 부장검사, 정일권 최재순 부장검사, 반부패 수사 3부의 강백신 부장검사, 호승진 남대주 부부장검사까지 검찰에 묻습니다. 정민용이 검찰에서 했던 진술이 조사에서 빠진 채 마치 유동규와 똑같은 주장을 한 것처럼 표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용전 부원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불리하다고 판단해 쓰지 않는 것입니까?
정민용의 이와 같은 진술 때문에 유동규로 하여금 요즘 코믹하게 패러디되는 겨드랑이에 1억 원을 끼고 갔다고 진술하도록 유도한 것입니까? 이미 재판을 통해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동규가 동거인과 함께 중앙지검 같은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도록 하는 매우 부적절한 조치를 하였고, 수사 관련해 유동규에 대한 수많은 면담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진술이 완전히 뒤바뀌었음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했다면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검사의 의무입니다. 검찰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이에 반대되는 진술을 고의로 누락하며 오히려 그 진술에 맞추어 유동규의 진술을 유도하고 짜맞추기 조작 수사를 벌인 것이 아닌지에 대해 낱낱이 해명하십시오. 대책위는 법률 대응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검찰의 조작 수사에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검찰의 엉터리 수사를 국민께 알리고 권한을 남용한 검찰의 정치보복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데도 이재명 수사에 관여된 검사들을 가만히 둔다고요? 줄곧 이재명 수사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천재 변호사 전석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도 계속 다른 건들에 검사들을 투입하여 죄를 만들어내고 진술을 조작하여 어떻게든 기소로 가게 하고 영장도 청구하고 기소 건수도 한 10건 정도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도저히 당무를 볼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이를 막을 방도가 없다. 아마 금년 말 정도가 되면 이러한 사태가 초래될 수 있을 것 같다. 어떻게 하면 될까? 나는 줄곧 이야기하지만 공소를 제기한 검사들은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탄핵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고하다는 사실이 언론 및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이재명 대표 사퇴론이 사그러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제 들판으로 나온 야수의 민주당에게 사냥감은 널려 있습니다. 이재명의 시간, 민주당의 시간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